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남들한테 나를 캐주얼한 아티스트라고 소개하기로 했어. 구름이가 진저에이를 홀짝이며 말했다. 의식의 흐름으로 흘러가던 대화에 느낌표를 찍는 확실한 다짐이었다. 보드카와 하이볼이 아닌 진저에일과 탄산수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진지하고 알딸딸했다. 캐주얼한 아티스트라. 생각해보니 구름이에게 잘 어울리는 별칭이다. 그가 그동안 내게 보여주었던 무수한 작업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의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친다면 그 이름을 감히 캐주얼이라고 불러도 될 만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졸업, 취준, 백수의 공통 분모를 가졌던 그가 나보다 먼저 알을 깨고 나온 것이 분명했다. 너도 해봐. 재밌어. 가영이는 자기를 독립적인 기획자라고 말하겠대. 아, 듣고 보니 구름이의 친구 가영이도 독립적인과 기획자라는 수식어가 너무도 잘 어울렸다. 기획자라는 하드웨어에 독립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입력하면 가영이가 출력될 것만 같았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하는 도전이란 무모하기보다 당돌하고 부러운 일이었다. 나는 탄산수를 소주처럼 한숨에 들이키며 물었다. 둘 다 어쩜 그렇게 자기 같은 단어를 잘 골랐다냐? 사실 별거 아니다. 자기가 수식어를 붙이면 다 그렇게 보여. 그럼 난 귀엽고 섹시하다는 수식어를 붙여야 할까? 훅 들어온 구름이의 서브를 농담같이 받아칠 생각이었지만 예상보다 그가 던진 공은 농담처럼 말랑하지 않았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불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물론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 직접 이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묘사를 해보자면 이는 마치 암탉에서 나온 배아가 얇은 달걀 껍데기에 간신히 의지하는 상태와도 같다. 물론 주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로 부화할 것이라며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겠지. 하지만 그 물컹한 액체가 부드러운 생명으로 변하기까지의 고군분투 속에서 그 위로는 그다지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자도 병아리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껍질 속에서 어떤 단어로도 정의되지 못해 흐물거리는 현재의 나에게 구름이는 담비와 같은 생존 팁을 알려주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마음에 드는 형용사를 자신이 좋아하는 명사에 수식하는 과정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달걀 속에 끈적이는 액체가 나중에 닭이 될지 꿩이 될지 공작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닭인 줄 알았는데 거위로 자라면 사실 농담이었습니다. 라며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름이에게 애매했던 나를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도구를 소개받은 이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나는 어떤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 캐주얼한 아티스트? 독립적인 기획자? 섹시한 프로그래머? 생산적인 디자이너? 댄디한 요리사? 이 세상의 모든 형용사와 명사를 생각해보자니 무궁무진한 조합들이 가능했지만 그 어떤 조합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다. 구름이와 헤어지고 집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렇게 일주일 남짓 게임처럼 단어를 조합해본 결과 내 머릿속에 확 꽂히는 현생의 닉네임은 바로 이것이었다. 아방가르드한 이야기꾼.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튀어나온 진심일 수도 농담일 수도 있는 단어의 조합이었는데 꽤나 만족스러웠다. 아방가르드는 선두에서 돌진한다는 프랑스 단어로 관습적인 틀을 버린 채 새로움을 향한 반항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것을 거부하며 독특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수식어였다. 그리고 나의 여러 좌우명 중 하나인 폼생폼사에 걸맞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독특한 닉네임을 선점한 것 같은 쾌감이 있었다. 다음 날
친구 투책과 만난 나는 은근슬쩍 새로운 별칭을 언급했다. 태연스럽게 물어봤지만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실제로 나를 아방가르드한 이야기꾼이라고 소개했을 때 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나름의 첫 실험이었다. 나 왠지 아방가르드한 이야기꾼 같지 않아? 하지만 웬걸, 대답도 듣기 전에 스스로 이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정말 나를 아방가르드한 이야기꾼으로 소개해도 되는 걸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애인과 과거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며 울고 웃었고 가족들과 찍었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었으며 연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해볼까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과거를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사람을 과연 아방가르드하다고 표현해도 되는 걸까? 너 얘기 듣고 보니 네가 지금까지 그린 만화들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게 보여. 하지만 투책의 친절한 한마디에 마음속 고민의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과거의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병아리의 솜털처럼 부드럽게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그래, 내가 나를 아방가르드하다고 정의하면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아방가르드하게 다가오겠지. 아무래도 나는 나의 농담 같은 진심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겠다. 구름이의 당돌함과 투책의 친절함에 힘입어 모순된 현실에 진심의 향신료를 조금 추가한 채 또 한 번 농담처럼 스스로를 소개해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방가르드한 이야기꾼입니다.